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파트 2 부동산 등기법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지적 같은 경우는 테마별로 이렇게 공부가 가능해요. 뭐 지목, 면적, 경계, 뭐 이렇게 등록사항, 뭐 축적 변경 이런 식으로 각각 테마별로 이제 공부가 가능한데 등기법 같은 경우는 등기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마별로 공부가 가능하지만 지적과 좀 달리 전체적으로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보다는 좀 공부하기가 좀 난해한 이제 그러한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등기법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등기법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 보시면 362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자, 등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공시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이 공시에 관한 법률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OT에서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즉 사실관계 이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줄여서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공간정보관리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지적에서의 역할, 지적 부분의 역할이 바로 무엇이다? 이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와 반면에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법이 지금부터 이제 하는 무엇이다? 지금부터 하는 부동산 등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OT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난이도로 봤을 때는 지적은 난이도가 좀 떨어지고 등기는 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나 출제되는 문제는 똑같이 12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 12문제를 다 잡으시면 돼요. 그럼 등기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제가 수업하는 내용 충실하게 따라오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등기법도 기출문제 충실하게 하게 되면 8개에서 10개 정도는 맞출 수 있다 이겁니다. 뭐 한두 문제 정도는 그냥 버리시면 돼요. 왜? 버려도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등기 봅니다. 등기라고 하는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등기에 의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록을 할 것이냐. 자, 지적하고 연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적 첫 시간에 이 말 나왔었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 조사 또는 무엇을 해서 이 조사 또는 측량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이다?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럼 똑같아요. 보시면 법정 절차 여기 조사 측량, 등기부, 지적공부, 기록, 등록 이렇게 되는데 지적에서는 항상 이 등록사항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라. 그건 마찬가지로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하느냐. 기록사항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등기는 기록사항이라는 말보다는 등기사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등기사항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록사항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부동산의 표시. 하나는 이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을 하고요.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적 권리 관계.
법적 권리관계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는 이 부동산의 표시보다는 법적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쪽 위주가 정리가 돼야 돼요. 항상 이쪽 위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적에서 첫 시간에 무엇에 대해 설명해 드렸냐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등기도 이제 첫 시간에는 기본적인 용어가 먼저 나오는데 등기부라는 용어가 하나 나오고요. 등기부라는 용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등기 기록에 등기부의 부본, 등기부 부본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이 나오고 등기 기록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부동산 등기법상의 용어에 정의해가지고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편성한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되고 처리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무엇한 것이다? 편성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얘를 등기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등기부 부본이라고 써 있어요.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써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나중에 이 등기부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손상될 수 있잖아요. 손상되면 무엇을 해야 돼? 복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다? 등기부 부본 자료입니다. 등기부 부본 자료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바로 작성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등기부 부본 자료는 등기부와 어떻다라는 거예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이다. 그래서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복제해 놓은 거예요. 얘를 복제한 것이다. 그래서 복제를 해가지고 보조기억장치에다가 보관한 것을 이걸 기록한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기부 부본 자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요걸 한번 볼게요.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물적 편성주의예요. 이 물적 편성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지적 공부할 때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물적 편성주의라고 그래요. 권리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인적 편성주의라고 하고 등기 신청 순서에 따라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에는 물적, 인적, 연대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물적과 인적을 또 이렇게 포함시킬 것도 있는데 둘이 장점만을 연결해서 만든 편성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등기부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물적 편성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시면 인적 편성주의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옛날 문제다. 20년 전에 문제니까 알 필요가 없고요. 자, 등기 기록. 그 등기 기록은 우리가 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의미해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그 정착물해 가지고 건물이에요. 건물. 그래서 토지는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건물은 한 개 또는 한 동 단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필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무엇이라 한다? 한 필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무엇이라 그래요? 등기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등기 기록을 세부적으로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세부적으로 쳐다보게 되면 표제부와 그다음에 갑구와 그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진다? 을구로 나눠지는 거야.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구성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냐면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표제부가 되는 거고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갑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을구는 그럼 뭘까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을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적 공부가 이렇게 있었죠. 지적 공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는 뭐도 있었어요? 대장이라고 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가 있었고, 도면이라고 하는 지적도 임야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넓은 의미의 이제 등기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등기부 안에는 어떻게 이제 이거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등기부 안에는 이렇게 표제부하고 그 다음에 갑구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진다? 을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이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묶어서 이걸 무엇이라 그래요? 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등기 기록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러한 등기부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손상이 될 수 있죠. 손상이 됐을 때 손상이 되면 이걸 뭐를 해야 돼? 복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어떤 보조 기억 장치에다가 기록을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등기부 부본 자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등기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은 넓은 의미에 좀 비슷하지만은 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등기부는 크게 보는 거고요. 등기 기록은 그 등기부 안에 표지부와 갑구와 을구의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하느냐. 그게 의미가 바로 무엇이다? 등기 기록이에요. 등기 기록. 그 등기 기록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저쪽 앞에서 보시면 무엇이랑 같은 것이다? 등기 사항이랑 맞는 것이다. 등기 사항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기 사항. 자,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라는 게 있죠. 여기 마지막에 정해 보시면 등기필 정보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등기부상에 어떤 새로운 권리를 취득을 해가지고 이름을 올려요. 그러면 당신이 권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등기필 정보다 이겁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은 누가 하느냐? 당연히 등기관이 하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의 작성은 누가 하는 것이다? 등기관이 한다. 그 언제 작성하느냐? 언제 작성하냐면은 새로이 권리자가 무엇이 됐을 때, 기록이 됐을 때, 새로운 권리자가 무엇이 됐을 때, 기록이 됐을 때, 그래서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그러니까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데 갑구하고 어디에? 갑구하고 을구에, 즉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이 됐을 때,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이 되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권리자를 확인하는 거죠. 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등기필 정보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얘를 과거에는 이것을 등기 필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등기 필증, 등기 권리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집을 사게 되면 이제 나중에 등기가 맞춰지면 이제 집으로 이제 뭐가 하나 오죠. 공인중개사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고 등기필 정보 해가지고 정 가운데 보안 스티커 붙어 있고 그 떼면 거기에 일련 번호라든지 비밀번호 있고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예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내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을 해가지고 등기부 갑구라든지 등기 기록에 갑구라든지 을구에 이름이 올라가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그러한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기필 정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필 정보까지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용어 정도만 딱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용어 정도만 딱 보시면 된다.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등기부에서 이제 어디에다 기록하는 것? 등기 기록에다가 여기다 이제 그것을 내용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기록할 것이냐? 두 가지예요. 다시 한번 쓰면 부동산의 무엇? 부동산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다? 법적 권리관계. 법적 권리 관계를 이제 기록하는데 등기는 이렇게 법적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무엇이다? 등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법정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법정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등기에서의 이 법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요. 접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접수를 받으면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등기부에다가 등기 기록에다가 이제 기록을 이제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등기부에 이렇게 지금은 기록이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기재한다라고 했거든요. 옛날에는 언제 효력이 발생했냐면은 등기관이 기재할 때 효력이 발생을 했어요. 등기부에다 기록할 때, 기재할 때 효력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접수할 때. 이 접수할 때 무엇이 발생한다?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마지막 362페이지 아랫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 무엇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등기가 전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접수 효과는 언제 발생할 것이냐? 이 접수 효과는 언제 발생하냐면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무엇 됐을 때? 저장됐을 때.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을 때 무엇으로 본다?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장됐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접수된 것으로 보니까 이때도 효력이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라고 써놨잖아요, 지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는 도대체 뭐냐? 언제 마친 경우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기를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마친 경우예요.
나중에 등기 두 번째 단어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등기 사무를 누가 처리했는지,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알 수 있는 그 조치는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리 부여받은 식별보호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게 되면 이 등기는 어떤 등기관이 이거를 처리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접수 시기는 언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권리를 보시면 민법 공부할 때가 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권리에는 이제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은 채권이 있어요. 채권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무엇이냐면은 채권에는 대표적으로 임차권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환매권이 있더라 이겁니다.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의 효력을 발생을 해요. 그러나 등기하게 되면 얘는 무엇 할 수 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대항이 가능합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에는 점유권하고 뭐가 있어요? 물권에는 점유권과 무엇이 있냐면은 본권이 있고, 본권은 다시 소유권하고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무엇이 있냐면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으로 나눠져요. 제한물권으로 나눠지고, 제한물권은 다시 우리가 이 소유권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용익물권,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용익물권하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용익물권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용익물권에는 3개가 있죠. 용익물권에는 3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지상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는 것이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3개가 바로 무엇이다? 용익물권이고, 담보물권에는 뭐 저당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질권 등 이러한 것들이 담보물권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이 점유권은 무엇 할 수 없어요? 등기할 수 없는 것이다. 등기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자, 여기서 소유권이라든지 용익물권이라든지 담보물권의 이 저당권의 경우에는 민법 186조에 따르면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등기해야 뭐가 발생한다? 등기해야 효력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거하고 비교할 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187조죠. 이 187조는 법률 무엇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을 해요.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데, 처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상속이죠. 상속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등기제도의 기능에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와요? 공시제도다. 그죠? 공시. 두 번째는 무엇이다?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다? 처분 요건이다. 네 번째로는 무엇이다? 대항 요건이더라. 이렇게 대항 요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항 요건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신청 쪽에서 이쪽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등기는 신청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은요. 원칙적으로 등기는 신청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해라 이거야. 당사자가 무엇을 해라? 당사자가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매매를 하게 되면은요.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과 누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잖아요. 그죠? 그 당사자가 매매에서 당사자는 누구다? 매도인과 매수인이란 말이죠.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32회 때도 관공서 촉탁 문제 나왔었죠.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무엇이 있냐면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외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등기에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가능하고요. 이때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무슨 신청이다?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과 누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즉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법상에서 등기부에 이제 기록이 되면서 이득을 보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 권리자라고 해요. 이득을 보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 권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이익을 받는 자를 무엇이라 한다? 등기 의무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 의무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리자 의무자가 둘이 가서 하는 개념이 바로 무엇이다? 공동신청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청을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는데 접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서 지금은 신청 정보라고 하죠. 신청서하고 각종 첨부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첨부 정보를 등기소에다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등기관이 접수를 해요. 그 심사를 해야 되겠죠. 등기부에 기록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무엇을 한다? 심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심사를 하는데 심사 기준은 등기법 제29조를 가지고 합니다. 그럼 등기법 제29조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각하사유를 나타냅니다. 등기법 제29조는 무엇을 나타낸다? 각하사유를 나타내는데 1호부터 몇 호까지가 있어요? 11호까지가 있습니다.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는데 1호부터 11호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자, 대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1호. 등기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냐면은 그 등기할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돼요. 자, 제가 집에서 나옵니다. 나와요. 갑니다. 어디로 가요? 등기소 갑니다. 어느 등기소? 관할 등기소 가는 거예요. 관할 등기소. 이게 1호입니다. 관할을 위반하면 각하예요. 그럼 등기소 왜 갈까요? 등기하러 가겠죠. 그죠? 등기하러 갈 거 아니야. 이게 2호예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닐 것이에요. 아니면 각하사입니다. 그러니까 등기소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갑니다. 문 열고 들어갑니다. 이게 출석이에요. 문 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등기 신청 권한이 있으니까 이게 출석이에요. 들어가서 이제 뭐를 잡아요? 신청서를 딱 써가지고 신청서를 써야 되겠죠. 신청서 잘못 쓰면 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첨부할 거 첨부해야 되겠죠. 돈 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다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등기관이 어떠한 그 등기부에 등기 기록에다가 갑구라든지 을구라든지 그 표지부에다가 기록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29조 1호부터 11호까지만 가는데 이 1호부터 11호까지가 어떤 절차상의 어떠한 그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심사의 기준은 형식적 심사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어떤 구비 요건만 갖추면 그죠?
서류만 잘 갖췄다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고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해준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고요. 공동신청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도 할 수 있죠. 왜냐면 둘이 가서 해야 되는데 권리자 의무자 둘인데 얘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얘가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 있거든요. 단독으로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무슨 편성이라고 그랬어요? 물적 편성주의라고 그랬죠. 물적 편성주의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죠.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등기제도의 입법 내 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 뭐만 보시면 돼? 물적 편성주의다. 두 번째는 공동신청의 원칙이다. 그죠?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어떻게? 단독으로 가능하다. 세 번째, 심사에 있어서는 무엇이다? 그냥 형식적 심사주의다. 그리고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무슨 주의냐면 형식주의. 우리나라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다.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뭐가 발생한다?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더라. 성립 요건주의, 형식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대항. 얘네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무엇하면 등기하면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등기하면 무엇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자, 그러면 이 등기법은 뭐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등기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제1장에서는 등기법에 대한 큰 틀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전체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몇 장의 개념이다? 1장의 개념이에요. 1장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2장. 2장은요, 우리가 등기의 기관 및 설비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재 챕터 앞에 파트 2에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62페이지 앞쪽에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 파트 2 해가지고 나와 있죠. 2장이 등기의 기관 및 설비예요. 그럼 여기서 등기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등기소를 의미하는 거고, 이 설비에는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로 나눠져요.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로 나눠지는데 인적 설비인 무엇? 등기관하고 물적 설비인 무엇이다? 등기부. 그래서 2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등기소와 등기관과 등기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정리하는 것이 2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법은 어떠한 그 권리관계를 이제 공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가 써 있어요? 법정 절차 있죠. 법정 절차 이거거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청 정보뿐만 아니라 청부 정보도 있고 신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들 내용이 나오죠. 이러한 등기 절차,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몇 장이다? 3장이에요. 3장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표시와 관련된, 이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표시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몇 장에서? 4장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소유권이라든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환매권, 그 다음에 기타 이런 것들을 권리관계에 대한 것을 마지막에 몇 장에서? 5장에서 다루는 겁니다. 5장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등기법은 3장하고 4장하고 5장 요 이 세 단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때요? 서로 간에 중복되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3장하고 4장하고 5장이
이렇게 서로 중복되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을 정리하다 보면 3장을 정리하다 보면은 이렇게 4장에 있는 내용들, 5장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오게 돼요. 그 이유가 그래야 3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도 등기법은 좀 다른 지적보다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어렵다. 처음 공부하실 때는 못 알아들어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못 알아듣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쭉 썼는데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구나. 에? 어떠한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구나. 그 감 정도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등기부의 정의, 그 다음에 등기부 부본이라는 게 무엇인지, 등기 기록이 무엇인지, 등기필 정보가 무엇인지 용어의 정의 정도만 깨우치고 가자 이거예요.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편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등기부는 아까 넓은 의미라고 했죠. 옛날에는 이렇게 등기부 자체가 종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전산에서 입력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편성한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기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손상되거나 어떠한 손상됐을 때, 손상이 되거나 손상의 어떤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등기부 부본 자료를 이제 만들어 놓고요.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등기 정보 자료예요.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데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에다가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하느냐. 이게 무엇이다? 등기 기록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작성하는데 등기부에다가 새로운 어떤 권리자가 기록이 됐을 때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즉 쉽게 생각하면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작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등기필 정보예요. 그래서 이것을 권리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첫 시간에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이 중에서 용어만 보시고 앞으로 이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언급을 해드릴 것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 분류법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은 어디에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주거라고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물권하고 채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장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인데 5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민법하고 많이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이러한 소유권이라든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인차환매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등기법에서는 그럼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등기 기록에다가 즉 표제부와 갑구하고 을구에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를 공부하는 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민법을 잘하면 등기법을 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을 잘하면 등기법을 잘하게 된 어떤 기본 바탕이 베이스가 깔리는 것이지 민법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등기법을 전혀 손 놓고 있으면 반타작도 못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민법은 실체법이고 등기는 절차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하고 등기하고는 어떤 시험의 어떤 출제 유형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등기법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앞으로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배워야 될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부분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기의 어떠한 분류, 앞으로 이제 등기의 분류를 가지고 등기법을 이제 쭉 진행을 하게 돼요. 잠깐 쉬었다가 등기의 분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